안녕하세요. 명상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입니다. 오늘은 시간으로 의식 이동을 해보실 거예요. 오늘 준비하셔야 되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볼펜과 종이에요. 지금 나라고 하는 캐릭터의 삶을 작가의 입장에서, 창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자기의 삶을 시간의 선에서 하나하나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기준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과거와 미래가 존재합니다. 지금 나는 현재를 살아나가고 있지만 과거를 지나고 미래로 가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캐릭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영화의 필름을 보듯이 책 속의 주인공을 보듯이. 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글을 적으실 때는 제가 총 4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2021년 12월에 이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삶에 대한 것들입니다. 누구누구라고 하는 캐릭터는 2021년 12월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나요? 또는 생각하나요? 이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거를 작가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글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 캐릭터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2021년에 겪고 있는 환경, 만나고 있는 사건들과 사람들, 성격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정체성이 나오실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캐릭터의 정체성이 있죠.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졌고, 이 캐릭터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겪고 있고, 이 캐릭터가 지금 어떠한 삶을 겪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총 5분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는 왜 자신을 그 캐릭터라고, 정체성이겠죠?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 2021년에 마음을 읽는 고양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MBTI라고 하는 성격 분석에서도 외형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을 구분을 하죠. 예를 들어 마음을 읽는 고양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자신을 내향적으로 생각한다. 평소 때 조용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쭉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로 언제부터 살았나요? 네 번째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그 정체성을 선택한 계기나 사건, 환경이 있었나요? 환경은 무엇인가요? 현재를 기준해서 2021년에 마음을 읽는 고양이라는 캐릭터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이거는 언제부터 이러이러한 성격이 형성됐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적으시는 거예요. 자, 현재의 기준이 끝나셨다면 이제는 캐릭터의 전 삶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살부터 7살까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겠죠? 이때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7살부터 14살까지 이 캐릭터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정체성으로 살았다. 14살부터 21살까지 이게 뇌의 발달 순서예요. 뇌가 어린 시절에는 육체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1살부터 7살까지 우리가 뇌관이라고 하는 첫 번째 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7살부터 14살까지는 두 번째 감정을 다루는 구피질이라고 하는 뇌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생각을 형성하는 심피질이 14살부터 21살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때 질풍노도를 겪죠. 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삶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살부터는 10년 단위로 끊으세요. 10년 단위로 자신의 나이가 30살 미만이라면 3년에서 5년 단위로 21살에서 25살 27살 이렇게 3년에서 5년 단위로 끊고 40대가 이상이라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으세요. 30대에서 40대 40에서 50 이 시기로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 지금의 시점에서 이 캐릭터는 내향적이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내향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시기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계속 내향적이었던 건 아니네. 이 시기를 한번 보시면 14살이나 7살 때는 굉장히 활발한 외향적인 모습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게 다 캐릭터는 복합적으로 어떤 감정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들, 정체성들 이거를 하나의
캐릭터의 주인공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캐릭터를 바라보다 보면 작가의 의도가 보입니다. 모든 영화와 모든 드라마에 작가의 의도를 심어 놓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사건을 캐릭터가 겪게 됩니다. 슬픔도 겪게 되고 두려움도 겪게 되고 즐거움과 사랑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자 하는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작가의 의도죠. 캐릭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삶의 목적과 역할이 됩니다. 그냥 이 사건과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이 시간의 의식 이동을 하는 거의 핵심입니다.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시간으로 의식 이동을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어린 시절에 이러한 삶을 살아냈던 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작가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캐릭터의 이 작가의 의도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 마음을 읽는 고양이의 삶에서는 14살부터 21살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다라고 이 캐릭터는 느껴요. 이 캐릭터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작가가 봤을 때는 이 아이는 너무 해피하게 잘 지내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캐릭터가 느끼는 것은 14살부터 21살까지 굉장히 힘든 삶을 겪었다라고 이 캐릭터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캐릭터는 이때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았다라고 느껴요. 사건은 있었겠죠. 자신이 이거를 겪었다라고 느끼겠죠. 선생님을 믿을 수 없게 됐고 부모님을 믿을 수 없게 됐고 이러한 거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중요한지 믿을 수 없게 돼서 우울함을 겪었다라고 이 캐릭터는 느끼게 됐는데 이 캐릭터는 22살 때부터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을 믿음으로써 타인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긴 시간 동안 우울함에 빠져 있었다. 작가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타인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길러야 된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되면 타인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작가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시기 때 이 캐릭터가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이죠. 이 캐릭터는 이 시기 때 우울했어.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을 겪었거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 캐릭터는 느끼거든.
이때 이러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어. 이렇게 작가의 시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도를 다 파악하지 못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캐릭터의 정체성이 과거로 이동할수록 이거는 변화됩니다. 나는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는 내향적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외향적으로 이렇게 변한 것 같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절대 이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만 있어도 이 캐릭터는 지금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 이렇게 변했었고 이때 이러한 삶을 살아냈구나. 이것만 봐도 조금 자신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고정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과거로 하나하나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도 존재하고 20살에 나도 존재하고 10살 때 나도 존재하고 5살, 3살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1살 때도 존재를 하죠. 지금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거는 여기에 기본값에 더 씌워지고 더 씌워지고 변화된 결과물입니다. 이 흐름을 인식하실 수 있게 되면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를 기준해서 미래도 10년 단위로 변화를 지켜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성격과 정체성을 기반해서 10년 뒤에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지금 현재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공간 의식 이동을 할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3차원의 세상에서는 내가 3차원이죠 이게? 나는 지금 이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하나의 영화에서는 이 프레임 하나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는 여러 겹의 사진을 이어 붙여서 영상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 프레임 3차원, 3차원, 3차원이 겹치고 겹쳐서 시간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5차원의 상태는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미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삶을 선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수천, 수억 가지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 예를 들어 지금 집에 있는 나, 외국에서 움직이는 나, 이미 아이를 낳았던 나, 아이를 낳지 않았던 나, 모든 과거와 미래가 시작과 끝과 시작과 끝이 수천 가지의 선택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를 겪는다. 마음을 읽는 고양이는 지금 이 삶을 시작과 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선택지들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사람들은 흔히 자유의지라는 것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가 수천, 수억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겠죠? 이미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여러 개의 가능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물어보는 아이는 아마 이 캐릭터일 거예요. 이 하나의 캐릭터로만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자유의지를 물어보겠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짓게 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이 작은 캐릭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미 너무나도 많은 무한의 선택지에서 자신이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미래는 당연히 정해져 있죠. 너무 많이,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이 미래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미래는 바뀝니다. 과거 또한 바뀝니다. 똑같은 장면인데도 이 캐릭터는 14살부터 21살까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인식해요. 근데 똑같은 장면에서 이 캐릭터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 캐릭터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한 것뿐이에요. 똑같은 장면이더라도. 그래서 과거도 내가 어떠한 시점에서 바라봤는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울하고 뭔가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캐릭터는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시나리오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나라는 캐릭터 자체를 바꾸고 싶어요. 이 캐릭터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까 이 자유의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의 캐릭터에도 무수히 많은 미래와 엄청나게 많은 과거들과 데이터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개의 캐릭터들을 주위에 볼 수 있어요. 내 주위의 부모, 내 주위의 친구, 내 주위의 이제 사람들. 근데 이 캐릭터의 창조자는 하나라는 거. 이 창조자라고 하는 근원의 존재가 이 캐릭터를 선택을 했고, 이 캐릭터도 선택을 했고, 모든 캐릭터가 이 근원의 존재,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이 캐릭터가 무수히 많은 자신의 어떠한 변칙성의 삶에서도 이 작은 삶에만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의 자유지도 없는 것 같고 이 삶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변화될 수 없다라고 느끼지만 무한의
삶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다른 캐릭터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 근원의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한 모든 것들이니까요. 자신을 깝깝해하고 자신을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고 막혀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 캐릭터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드린 4가지의 그 질문들을 지금 시점에서 적어보세요. 영화를 보듯이 자신의 캐릭터의 삶을 지켜보세요. 이 아이를 진짜로 왜 그러한 삶을 살게 됐고 어떠한 것을 겪고 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때까지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또 시간으로 이동하는 의식 이동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 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이였습니다.